무명에서 간판 배우로. 이 여정은 단순한 상승 곡선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 그리고 묵묵한 버팀의 연속이었다. 이준혁은 한신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기와 예술을 깊이 있게 배우면 무대 위에서 기본기를 다졌다. 대학 시절 그는 조명과 무대 장치가 열악한 소극장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관객 앞에서 땀을 흘리며 대사를 내뱉었고, 그 순간마다 이 길이 맞나? 라는 의심과 끝까지 가보자 는 결심이 교차했다. 2006년 드라마 단역으로 카메라 앞에 처음 선 그는 대사 한 줄조차 없는 배역에서 표정과 시선으로 존재감을 남기려 애썼지만 엔딩 크레딧에도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와 촬영장을 오가며 경험치를 쌓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배우라고 불렀다. 전환점은 2009년 KBS 수상한 삼형제였다. 이 작품에서 비록 주연은 아니었지만 가족 드라마 속 한 축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연기를 보여주며 처음으로 대중의 시선이 머물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단순한 얼굴 노출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적도의 남자라는 선택을 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깊은 내면을 지닌 캐릭터를 맡아 묵직한 감정선과 미묘한 심리 변화를 설득력 있게 표현했고, 비로소 시청자들이 이 배우 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그의 이름이 곧바로 업계의 1순위 캐스팅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이준혁은 장르나 배역을 가리지 않고 연기 폭을 넓히려는 전략을 택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흥행 가능성에 따라 배우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디션에서 수없이 떨어졌고 때로는 대본 리딩 단계에서 교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좌절은 오히려 그의 연기 철학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흥행만을 쫓는 대신 작품성과 캐릭터의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길을 택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 야구소녀다. 흥행 공식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작품에서 그는 주인공을 묵묵히 응원하는 지도자 역할을 맡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담아냈다. 이는 대중성보다 서사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그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배우 이준혁은 믿고 보는 배우라는 신뢰를 얻게 됐다. 이후 그는 장르 변신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비밀의 숲 시리즈에서 냉철한 검찰 수사관 서동재를 연기하며 날카로운 이성과 속내를 감춘 표정을 완벽히 구현했고, 보이스에서는 절박함과 광기를 오가는 캐릭터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크리미널 마인드에서는 FBI 요원의 버금가는 냉정한 추적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해외 범죄 수사물의 공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디테일로 호평받았다. 그가 맡은 모든 캐릭터에는 이준혁표 디테일이 있었고, 이는 대사를 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의 삶 자체를 체화하는 방식에서 나왔다. 그는 시나리오의 공백을 표정과 호흡, 침묵으로 채웠고, 그 침묵 속에서 관객이 인물의 진심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했다.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매 작품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는 절박함으로 임하는 집중력이었다. 이런 누적된 순간들이 쌓여 오늘날 간판 배우 이준혁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흥미로운 건 그 자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완성되지 않은 배우라고 정의한다는 점이다. 그는 타임라인의 끝을 찍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그의 필모그래피는 완성된 작품 목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서사이며, 다음 장면이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언제, 어떤 장르, 어떤 서사로 등장하든 분명 그 속엔 무명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과 도전이 고스란히 스며들 것이다. 무명에서 간판 배우까지라는 말이 이준혁의 경력을 설명하는 데 익숙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의 필모그래피 속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전략과 계산된 모험의 연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돌아온 그는 이미 업계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절감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매달 쏟아지고 OTT 플랫폼이 드라마 제작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기였지만, 그는 조급함 대신 오히려 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다. 2017년 터널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형사 역을 맡아 절박함과 인간적인 갈등을 밀도 있게 표현한 것은 그 적응의 첫 성과였다. 이어 비밀의 숲 2에서는 더 날카롭고 계산적인 서동재로 돌아와 전작보다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이 캐릭터의 위중을 끝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준혁의 진짜 비밀은 대본에 쓰여있지 않은 부분을 채우는 능력에 있다. 그는 시나리오가 주지 않는 감정선을 스스로 설계해 제작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장면의 깊이를 만들어냈다. 2023년 영화 범죄도시 3에서 강렬한 빌런 주성철을 연기했을 때 그는 단순히 폭력적이고 잔혹한 인물로 소비되길 거부했다. 대신 주성철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 배경에 깔린 인간적 욕망과 절망을 표정과 호흡으로 그려내며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빌런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나라도 저 상황이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쾌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비질란테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의를 왜곡하는 경찰 역을 맡아 범죄도시 3의 폭발적인 에너지와는 정반대의 절제된 악역을 구현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톤의 악역을 연달아 소화하면서도 캐릭터가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의 철저한 준비 과정 덕분이었다. 그는 작품에 들어가기 전, 촬영 전까지 수십 건의 자료와 인터뷰, 실제 사건 기록을 분석하며 캐릭터의 심리적 구조를 설계한다. 대중은 완성된 장면만 보지만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리서치와 고민이 층층이 쌓여 있다. 또한 이준혁은 작품을 선택할 때 철저히 니체를 분석한다. 누가 주인공이냐보다 그 작품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서사를 맡아 어떻게 변주할 수 있는지를 본다. 덕분에 그는 주연, 조연, 빌런, 멜로, 장르물, 휴먼 드라마를 넘나들며 형태를 바꾸는 배우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 그는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는 배우이자 제작진에게는 작품의 무게를 잡아주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완성형이 아닌 진화 중이라고 말한다. 타임라인이 끝나는 순간 배우로서의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필모그래피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다음 장면이 더 강렬할 것을 예고하는 살아있는 서사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모든 이준혁을 다시 정의할 만큼 강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혁의 필모그래피를 끝까지 따라가면 한 배우가 어떻게 자신의 경력 곡선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해왔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치밀하게 계산해왔다. 초반에는 단역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캐릭터의 비중보다 그 인물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축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봤다. 이 전략은 장르물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모범형사 2에서는 인간적인 결을 가진 형사 역을 맡아 긴장과 여유를 오가는 호흡으로 극의 균형을 잡았고, 야구소녀에서는 대사보다 침묵과 표정으로 서사의 무게를 지탱했다. 이준혁은 이를 두고 내가 아닌 캐릭터가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고도의 자기 절제이자 장기전 전략에 가깝다. 그는 작품마다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했고 같은 장르나 톤의 역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배역 선택에서 모험을 감수했다. 심지어 몇몇 기회는 흥행 가능성이 높아 보였음에도 거절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주목보다 필모그래피의 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신중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 앞에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업계에서도 그를 신 스틸러 이상의 존재로 본다. 어떤 장면에 있든 서사의 흐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관객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배우.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무명 시절의 긴장감과 절박함이 남아있다. 그는 스스로를 완성된 배우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의 필모그래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각 시기마다 다른 장르, 다른 결의 캐릭터로 변신하며 마치 한 권의 책 속에서 여러 장르의 이야기가 공존하는 듯한 서사를 만들어왔다. 무명에서 시작해 간판 배우로 자리 잡은 지금, 이준혁의 타임라인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그 장면이 또다시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준혁이라는 배우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